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지역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고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들을 언급합니다. 직장 문제, 공부 문제,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고 지금 집도 없는데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애를 포기하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는 것도 다 또 경제적인 것 부담도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좀 갖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익숙해지고 세대 흐름이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면 된다, 자기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경제 여건이나 또 사고관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서 이런 문제를 인식한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거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94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9% 감소한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류경기 행정일부시장은 저출산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출산이라는 행위보다 먼저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춰 오는 12월 단기, 중장기 추진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이 총괄하는 6개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일가족 양립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해결책을 발굴하고 이를 총괄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또 난임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비용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산후도우미 방문 서비스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의료비 혜택을 제공한다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는 출산율이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을 통한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 저출산으로 됨으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또한 또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역동성도 감소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좀 더 약화되는 것이죠. 또 일본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게 요즘 임금과 가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 역시 저출산 해결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와 발표회를 열며 오는 11월에는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